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 10명 가운데 3명은 추정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능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여성 혐오를 내세워 남성들의 표를 집어삼킨 윤석열은 여성 인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이고 올해 27이 됩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그만두고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광장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참가하셨냐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때도 갔었고 여성의제 관련 시위에서도 자주 갔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서는 페미니즘 관련해서 사상 검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성 혐오적인 욕설, 그러니까 혜지라는 말이 있어요. 혜지라는 단어는 여성 유저를 비하하는 좀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욕으로 쓰일 정도로 게임 쪽은 굉장히 여성 혐오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여성 의제 관련 시위를 많이 나갔었어요. 강남역이라던가 최근에는 딥페이크도 한번 갔었고요. 윤석열이 여성 혐오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분노해서 광장으로 나왔다는 분석은 사실 좀 틀렸고요. 여성 혐오적인 사회가 윤석열을 만들었고 그 윤석열에 분노한 여성들이 나온 겁니다. 여성들은 계속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여성 혐오를 권고했고 여성 혐오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고 여성 혐오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그런 걸 듣지 않았고 20, 30대 남성들이 거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커진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는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크게 정권을 잡게 된 것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들에 대한 묵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 억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했던 여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집권 자체에 대한 큰 문제점을 삼으면서 이제 거리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광장은 그렇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여성들은 광장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현장으로 봤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그것들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20, 30대 남성들은 또 반페미니즘 세력으로 또 치부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20, 30대 남성들이 동일한 그룹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대남이라는 어떤 마치 동질적인 남성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동원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 젠더 불평등과 젠더 격차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상황을 갖게 되었죠. 자기 일터에서 남성들이 페미섹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발언을 좀 하면 다 너 페미야? 라고 하면서 일터에서 여성들이나 동료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든가 하는 경험들을 이미 한국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로부터 훼손되어지고 위로부터 조장된 이런 형태의 여성 혐오가 일터, 가족, 사회, 그 다음에 친근한 관계, 연애 관계 안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무시라든가 또는 페미섹출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감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20, 30대 여성들이 사회 정의를 안전에 대한 확보,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말 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기업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가장 남성 중심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성 생계부양자 논리가 현실적으로는 정말 와해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 남성들 다 이제 결혼을 하는 연령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척박한 자본주의에서 모든 개인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또는 심지어 노동조합에서조차 이들의 어떤 가치나 신화는 남성 생계부양자, 남성 가장,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이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형적인 가족임금 체제 안에 있었던 성별 임금 격차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나 보상 체제에 있어서 소위 남성들에게 이 모든 지위와 어떤 보상을 몰아주는 방식도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노동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실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인구군이 이 불안정 노동이나 실업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근로기준법 63조가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휴게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아주 악습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청년층 인구 대다수가 어떤 5인 이하 사업장 또는 굉장히 이동성이 강한 사업장, 영세 사업장 또는 알바 노동 또는 파견 노동, 이런 방식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내는 이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기업 문화라든가 이 성차별적 문화 또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회의 불안정성을 다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누군가의 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어떤 위협에 노출된 사람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노동의 그 노동 운동이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서도 뭐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규합을 해서 어떻게 조합 형태로 만들고 어떻게 운동을 시킬지 많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 관련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리랜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직고용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일감을 받는 일이고, 그리고 그쪽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런 쪽으로 뭔가 조직을 차차 해가지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지회라던가 그런 쪽이 생긴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법에서 조금 벗어난 특수고용 형태에서 좀 주목을 한다면 좀 더 조합원이 늘지 않을까. 20, 30대 여성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그 촉진제로 사용되다가 실질적으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권이라든가 평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란 문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그 반복적인 구조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노동계, 특별히 진보적인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제까지 조직화되지 않았던 20, 30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내야 될까? 전통적인 뭐 정규직 중심의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조합원 조직화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해왔다는 것은 이주 노동자도 조직화하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성이나 아니면 남성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청년들도 조직화해내는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해야 돼서 더 넓은 포용적 노동자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그 탄핵 정국은 우리가 지난 20, 30년간 목격했던 신자유주의의 반노조 또는 반여성의 기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정의와 불평등과 어떤 형태의 반민주적인 결과를 낳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8 여성대회는 바로 여성이며 동시에 노동자이며 또
또는 남성이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광장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또다시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어냅시다. 투쟁! 3월 8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만납시다. 투쟁!